오늘은 미래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빵빵년생 19학번 조금 특별한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지금 한국거미연구회 회장이자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19학번으로 재학 중인 이형민입니다. 좀 어떤 연구회인 거예요? 중고등학생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고. 와, 근데 회장 어쩌다 회장 하게 된 거예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생물 쪽 하시다가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태까지 회장했던 사람들은 정말 거미에 대한 흥미가 있어서 주구장창 파가지고 정상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이하네요. 네, 옆에 계신 분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친구와 함께 2018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이자 현재 비정상이라는 모션 그래픽 디자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예술대학교 디지털아트 전공 19학번 이희훈이라고 합니다. 나는 좀 비정상을 추구해보겠다. 좀 이런 거예요. 비정상에서 이제 비가 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이 되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딱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되게 멋있네요. 네. 아닙니다. 처음엔 거미라는 곤충에는 좀 어떻게 관심 갖게 됐어요? 파브르 막 이런 거 막 읽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곤충을 하면 재밌겠구나. 곤충 하다 보니까 이제 거미 박물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체험관 있어 막 만져보고 막 그랬는데 한국 거미 연구회를 만드신 김주필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를 또 특별하게 보셨나 봐요.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돼가지고 첫 번째 참석을 하게 됐죠. 같이 채집도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거미를 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인에 좀 관심 갖게 된 계기?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원래 이제 디자인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노는 걸 찍어서 이제 친구들한테 언제 한번 보여줬다가 깔깔깔 막 웃길래 스스로 되게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영상을 조금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서울영상고등학교라는 데를 입학을 했어요. 공모전이 이제 시영상 공모전인데 시를 재창작을 해서 다시 영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안중근에서 어머니의 편지라는 어떤 시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한복을 빌리기도 또 그렇고 배우님들을 섭외하자니 뭐 그냥 CG로 통으로 만들어버리지 뭐 되게 높은 상을 타게 됐어요. 음악이나 디자인 오브제나 이런 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에 가까운 걸 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디자인 학으로 넘어가면서 그래픽 디자인을 사실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다른 생활을 했는데 두 분 다 좀 학교 생활 좀 어땠어요? 괴짜 소리 들었죠. 제가 이걸 하는 걸 좀 좋게 봐준 선생님이 계셔서 대회를 또 나가게 됐어요. 과학 전람회라고요. 분야별로 연구한 거를 전시하고 포스터화 해가지고 발표하는 약간 그런 대회였거든요. 선생님이랑 준비해가지고 출마를 했는데 성남시 최우수상 타고 경기도 최우수상 타서 전국대회까지 가요. 거미라는 거를 이제 나 혼자 알기보다는 남들한테 알리면 좋겠다. 그때부터 이제 봉사 가서 거미가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어린 애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니까 걔네들도 흥미를 갖고 저도 막 이제 재미 느껴서 계속 하고 그런 거죠. 창작하는 애들 또 신기하게 보잖아요. 이제 친구들이 학교 생활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콘티 같은 걸 중학교 때 짜고 있었는데 옆에 짝꿍이 얘는 튀어 보이려고 이런다, 얘 뭐 잘나 보이려고 이런다. 제 친한 친구들 제외하면 그렇게 좋은 시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쟤 왜 저렇게 나대? 네, 살짝 그런 느낌으로 고등학교 와서는 이제 창작하는 친구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훨씬 더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성화고등학교. 네, 저는 서울영상고등학교라는 특성화고등학교 나와서 일반 이제 중학교 갔다가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가니까 좀 어땠어요? 연예인 지망생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작품 활동 원래 하다 온 친구들도 있었고 오히려 인문계를 갔으면 좀 불편했지 않았을까 제가.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인생에 있어서 갖고 있던 고민 뭐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대학을 왜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다 보니까 공부라는 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거미든지 생물이든지 이걸 딱 하고 싶은데 PCR이라는 기술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어디서 배우시 했더니 그게 교과서에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될까? 무슨 과를 가야 될까? 그때도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수님을 찾아보자가 된 거죠. 그랬더니 몇 군데로 좀 추려지더라고요. 분류학을 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없어서 특기자 전형이라고 공부 이외의 거를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는 약간 그런 전형이 있어요. 이제 대학을 가게 됐죠.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외주를 계속해서 내가 배울 거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어린 생각이었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고 포트폴리오를 안 봤어요. 학교에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쌓인 게 이만큼인데 보여주지 말래요.
선배분들께서 서울예술대학교에 디지털 아트 전공이라는 게 있다 조언을 해주셔서 찾아보게 됐는데 그걸 보니까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쪽에 입학하게 돼서 재밌게 학교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전형이 있어서 이제 좋아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두 분 다. 친구들 보면은 점수 맞춰가지고 그냥 가고 힘들어하거나 이런 친구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있죠. 어느 대학에 어디까지 쓸 수 있더라. 성적 맞춰서 진짜 간판만 보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특성화였다 보니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지만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는 진학을 많이 원하시고 또 부모님들도 그래도 4년제가 낫지 않겠냐 하는 어떤 조언들 때문에 4년제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정말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친구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1학년 때는 무조건 글만 쓰게 시키고 시험만 보게 하네? 영어로 수업한다. 미치겠다. 막 이러면서 좀 후회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잘 재밌게 학교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자기 상황이나 배움의 속도 같은데 맞아야 좀 즐거운 것 같다. 본인들은 진로를 어떻게 일찍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서 시작을 했고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거는 이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러면 이걸 내 직업으로 삼자. 근데 요즘 애들 약간 진로 잘 못 찾잖아요. 기회가 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크거든요. 자기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계기라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거기에 또 뛰어들 애들이 참 많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운명적인 어떤 동기를 많이 찾고 계신 것 같아요. 평생 내가 가지고 가야 될 직업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닐까. 너 뭐 꿈이 뭐야, 뭐 앞으로 뭐 할 거야, 막 이런 걸 딱딱 적어서 정리하게 만들고 이런 게 오히려 좀 평생 끌고 가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이게 직업으로 발전하고 이런 거라고 봐요. 어른들도 사실 다 똑같다고 봐요. 이거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그쵸. 막 이렇게 막 할 생각 없었어요. 처음에.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네, 맞아요. 저도 여기 나올 줄 몰랐어요. 맞아 내가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 달라져야 되는 거 기존 시스템에서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배우는 과목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국수, 사과, 영. 제 생각에는 다양한 경험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해줬으면 좋겠고 학생들도 자체적으로 찾아서 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원래 무슨 과를 가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대학교에서 강연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들어봤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거 배우려면 무슨 과 가야 되는지 좀 알아보니까 지금 생명과학 기술학부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좀 기회를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비슷한데 학생들이 본인의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미 주변만 봐도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게 정말 그 친구들의 잘못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든 교육 체제의 잘못이라고 봐요. 거기 하루 반나절을 학교에서 보내고 집에 도착하면 그 친구들이 자기 개발을 할까요? 대부분 힘들어요. 뭐 19, 20살 돼서 갑자기 자유권을 주더니 뭐 너가 하고 싶은 거 알아서 해. 당장 너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해봐. 왜 도전 안 해? 모르니까. 꿈을 찾으라라고 하면서 과연 꿈을 찾을 시간을 주는 걸까? 그래서 좀 고민해 본 게 이제 콘텐츠 교육을 조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고요. 본인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된다면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무슨 국영수사를 바꾸라고 하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진로 시간이나 창제 시간을 좀 활용해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본인만의 저작물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정말 간단하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 터치를 안 하는 시간을 갖게끔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그 친구들이 더 편해하고 더 본인의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 대학도 자기가 원하는 과를 들어가야지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원하는 과에 들어와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돼요. 웬만한 사람들은 조금씩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고 공부하는 걸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0명의 학생들이 있으면 100명이 전부 다 같은 길로 가면은 이제 경쟁이란 걸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등수라는 걸 매기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명이 100가지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학교의 간판이 높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과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과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지금 11년 동안 배우기 싫은 주구장창하면서 대학교 들어왔는데 대학교에서 또 배우기 싫은 거 배우면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진짜로. 오히려 대학교 와서가 더 문제라고 봐요. 저는 대학을 만약에 꼭 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본인이 원하는 전공에 꼭 들어가시는 걸 진짜 추천을 드릴게요. 과가 중요하다. 네, 저는 너무 크게 느끼고 있어요. 그건
진짜 공감해요. 대학 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지. 그죠. 인생의 끝이 대학이 아니다. 대학 안 가셔도 되니까 하시고 싶은 것만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나우미래, 이번 시간에 빵빵년생 19학번 두 분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꿈을 찾고 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런 자녀분들을 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좀 그런 고민 있는 친구분들께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